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 수출 규제 영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이제 8월 이 관련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점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그런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나간 보고서, 7월 초에 나간 보고서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이다. 일단은 재고 상황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재고 소진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폭이 완화되거나 이제 가격이 상승 반전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멀티플도 뭐 작년 하반기에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 이익은 하락 사이클이었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점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1배 정도였고 SK 하이닉스가 1.0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고점 PBR이 이제 1.4배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각각 5만 6천 원하고 1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재 업종의 영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은 소재 중심으로 이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주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발표를 하는 것처럼 국내 소재 업종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까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소재 업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항목별로 봤을 때 이제 불산 웹케미칼을 보면은 일단은 뭐 해외사나 그리고 국내 이제 기존에 이제 판매 허가가 안 났던 그런 불산 관련된 제품의 제조나 판매 허가가 안 났던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 중심으로 이제 계속 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제 하고 있었던 회사도 캐파를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요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봤을 때 그렇게 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산 가스 관련해서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올해 하반기에 양산쿼를 진행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공급을 한다고 언론에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이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요 HF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연간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R 같은 경우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PR 공급사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KRF 중심으로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ARF에서도 보면은 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가형 시장은 거의 이제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ARF의 고가형하고 EUV까지는 다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PR 공급사가 KRF랑 일부 저가형 ARF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고가형 ARF 시장에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의 구매를 할 때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산 테스트 관행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 때문에 기술보다는 이제 그런 양산 테스트 관행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형
PR 시장에 진입을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스케줄을 좀 패스트트랙으로 앞당겨서 국산화를 가속화시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PR 시장, 실제로 뭐 불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생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재로 잘 알려져 있고 시장 규모도 불산 웨케미칼보다 이제 훨씬 더 큰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수요가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의 국산화에 이제 수혜를 받는 회사 중심으로 이제 좀 더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항목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하고의 그런 경합도가 높은 소재나 부품을 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호야랑 국내 SNS텍이랑 경쟁을 하고 있고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네츠랑 국내 FST랑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MLCC랑 뭐 CMF 같은 그런 수동 부품이 있는데 실제로 MLCC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기하고 사막 컨덴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품 세그먼트를 봤을 때 실제로 사막 컨덴서는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세그먼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무라타랑 TDK 같은 이런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IM 사업부, 삼성전자 IM 사업부 안에서의 그런 경쟁이거든요. 해외 시장에서는 실제로 경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 IM 사업부 안에서의 그런 ASP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ASP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지만 실제로 뭐 손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부품이라고 하면은 MLCC뿐만 아니라 뭐 CMF나 감전 소자 이런 자잘한 그런 수동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곧 그런 쪽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모텍이 주로 이제 CMF나 감전 소자 같은 그런 수동 부품을 하고 있고 이제 MLCC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CMF나 감전 소자를 보면은 일본의 무라타랑 TDK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경합도 측면에서 이 컨셉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뭐 아모텍도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소니가 거의 50%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점유율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글로벌 2등이긴 하지만 점유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제 보면은 삼성 IM 사업부조차도 일본의 소니에서 가져오는 센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경합도가 높은 소재 부품은 이제 향후에 진짜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부품이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제 노출된 그런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국내 PR 국산화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불산 웨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산화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발표된 내용 갖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